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저는 어쩌다 보니 아내와 처형 모두와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해 주실 분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상황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이고요. 아내와는 동갑입니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현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내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죠.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30대 초반에 만났던 아내는 사실 인물이 썩 예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착하고 순해 보이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했죠. 조용한 성격의 순박한 이미지였고 그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내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납니다. 아내는 늦둥이인 셈이죠. 그래서 장인, 장모도 다 돌아가셨고요. 아내에게 가까운 가족이라고는 언니뿐인 셈이네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미국의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다 보니 아내나 저나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에 살지는 못하고 경기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같이 모으면서 살아온 덕분에 경기도에 30평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둘이 살기에 30평도 과분하다고 돈도 더 아낄 겸 평수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들 녀석이 방학 때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자기 방이 있는 게 좋잖아요. 저는 조금 더 열심히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중이죠. 이렇게 아내는 생활력도 강하고 참한 사람이죠. 알뜰한 사람이에요. 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처형인데요. 아내보다 10살이나 많은 처형은 아내와는 완전히 성격부터 전부 다 다른 사람 같아요. 일단 외모도 매우 다릅니다. 순박하게 생긴 아내와는 다르게 처형은 이제 나이는 꽤 먹었지만 나름 미인이십니다. 아내는 성격도 조용하고 순한 대신 무뚝뚝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편인데요. 처형은 아주 애교도 넘치시고 귀여운 면이 있는 편이세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어쩜 자매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른 자매인 만큼 아내와 처형의 인생도 참 다르게 흘러간 듯 보이네요. 별다른 굴곡 없이 살아온 아내와는 다르게 처형은 인생이 조금은 박복한 편이거든요. 10년 전쯤 처형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지병을 얻어서 병치레를 하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처형은 혼자 지방에서 지내면서 힘들게 살아왔죠. 식당이나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썼던 것 같아요.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조카들은 잘 커서 성인이 될 무렵 독립을 해서 각자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처형이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얼마 있지도 않은 돈도 싹 날리고 그나마 있던 집까지 싹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건데요. 갈 곳이 없어서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제 아내는 그런 언니가 딱했는지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하자고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도 처형의 사정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처형과 함께 산다는 것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아파트에 방이 3개라 남는 방이 있고 처형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내뿐이니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1년 전쯤 아내와 저 그리고 처형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죠. 처형은 저희들에게 엄청 고마워하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다시피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밥, 청소, 빨래를 싹 해주시곤 했죠. 저는 몰랐는데 처형이 음식도 잘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달간은 마치 젊은 장모님과 함께 지내는 기분도 들었고요. 아내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처형 때문에
지내기가 한결 편해진 것 같아 보였죠. 간혹 당혹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제 팬티며 속옷들을 빨래 건조대에 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민망했던 일도 있었고 아내와의 잠자리도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큰 사건은 없는 것처럼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새벽에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러 거실에 나왔는데요. 처형이 묵고 있는 작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신지 끙끙 앓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방문에 귀를 대봤죠. 몸살이라도 나셨나 싶어서 걱정됐으니까요. 그런데 처형이 그 인기척을 느꼈는지 앓는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파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느낌이 순간 번쩍 들었던 거죠. 아무래도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낸 시간이 오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남자들도 혼자 자기 위로하는 시간 많이들 갖곤 하잖아요. 여자라고 뭐 다르겠어요? 저는 조심해서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처형도 제가 그 야심한 밤에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 눈치채신 듯 했어요. 그 후로 저와 처형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뭐 저도 아내가 없을 때는 혼자 자기 위로도 하고 야한 동영상도 보기 때문에 성인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처형이 아픈 건 아닌가 걱정돼서 방문에 가서 소리를 들었던 건데 그 소리를 훔쳐들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혹여나 처형이 그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라도 하면 제가 더 난처해지니까요. 또 저를 은큼한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실까봐 걱정됐죠.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몸매가 다 드러나게 옷을 입는 처형의 옷차림도 눈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처형의 그 소리가 계속 귓전에 맴돌았다는 거였어요. 중독성이 있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잊고 지내던 제 안의 남성을 깨웠다고나 할까요? 밤에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그날의 처형의 그 소리가 떠오르면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인가 혹시나 싶어서 안방문을 살며시 열고 거실로 나가봤어요. 마치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으로요. 저는 그 소리를 다시 듣기를 기대라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도 처형의 소리가 계속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처형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그렇게 간혹 밤마다 처형의 자기 위로 시간을 엿듣는 것이 새벽의 일과가 되어버렸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처형도 제가 문 밖에 서서 한참을 듣고 있는다는 걸 아는 걸까? 아니면 모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새벽에 감상 시간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처형의 그 소리는 정말로 중독성이 있었거든요. 몰래 듣고 있다는 사실이 스릴도 넘쳤고요. 그런 심장이 두근거리는 밤은 며칠간 지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 새벽도 처형 방문 앞에 서서 처형의 소리를 엿듣던 중 저는 헛기침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목이 간질간질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버렸던 거죠. 아차, 그동안 몰래 엿듣고 있는 걸 들켜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어찌 둘러대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조용히 처형의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팔을 잡아서 방 안으로 이끌었죠. 조용히 방문이 닫혔고요. 처형은 그동안 제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거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듣기만 했냐면서 오늘은 자기를 처형이 아닌 그냥 외로운 한 여자로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간의 억눌렀던 마음을 다 해제시켜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생각에 처형과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처형과 저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고요. 함께 절정을 느껴버렸죠.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이었고요. 이런 게 나이 많은 여자의 노련함인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2번이나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한 번도 잘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처형의 리드로 2번이나 했으니 대단한 일임에는 분명했죠. 그렇게 저와 처형은 그 밤을 함께 보내고 잠깐 잠이 들었고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저는 잠에서 깨어 거실 소파에 가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처형과의 그날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봤을 정도의 강력한 희열이었어요. 그 후로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밤이면 처형과 행복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형은 그 후로 더 활기 넘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음식이며 청소 등 집안일도 더 잘해주고 있고요. 근처 식당에 일자리를 얻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돈도 조금씩 벌고 있죠. 처형은 진짜로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듯 합니다. 얼굴 혈색이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저도 인생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두 여자를 다 사랑해 주어야 하니 한동안 안 하던 체력 관리를 위해서 다시 운동도 하기 시작했고요. 아내와의 부부관계도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언젠가 처형이 자기를 그냥 비밀 친구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요. 허전한 밤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 남자가 되어주어서 고맙다면서요. 생판 모르는 남보다 자기의 비밀 친구가 저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의 그 비밀은 평생을 간직하자고 둘이서만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의 그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계속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하곤 합니다. 처형이 돈을 꽤 많이 모아서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편하게 오래 있어도 된다고 했죠. 마음속으로는 더 오래 처형이 우리 집에 있어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형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두 여자를 모두 사랑해주면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순간들이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한 만큼 저는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38살 기혼 남성입니다. 2년 전 결혼을 했고요. 서울 근교의 20평대 아파트를 얻어서 와이프와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4살 어린 34살이고요. 와이프는 작은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나 와이프나 모두 아이를 갖고는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겠죠? 저희 부부가 아직 아이를 못 갖는 이유는 바로 하나뿐인 처제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저는 처제에게 음흉한 생각을 품은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놈으로 낙인 찍혀서 이혼당하고 거의 인생이 나락으로 갈 뻔한 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제 황당했던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제는 늦둥이 막내입니다. 아내와 9살 차이이고요. 25살이죠. 아내의 고향은 부산인데요. 처제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한다는 핑계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 눌러 앉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의 작은 방이 3개라서 처제에게 방을 하나 내주고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한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가족끼리 자주 보고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주 난처한 일이 많아지더군요. 일단 처제는 아직 팔팔한 20대이니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아내는 밤에 거사를 치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금술이 좋은 편이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아이 생각이 간절한데요. 저희보다 늦게까지 깨어있고 거실을 들락날락거리는 처제가 신경 쓰여서 밤에 아무런 일도 치르지 못하고 잠들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어쩌다가 처제가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날에는 허겁지겁 부부관계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한참 안방에서 아내와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처제 때문에 김이 팍 새버린 이후로는 부부관계를 가지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날 아내가 거의 알몸으로 안방을 뛰쳐나가 처제의 등짝을 때리면서 너는 눈치라고는 없냐면서 면박을 줬지만 철없는 처제는 두 분이 하던 거 마저 하세요라는 말을 하고는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더군요. 아무튼 처제 때문에 강제로 금욕생활 중에 있습니다.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처제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철딱서니가 없는 처제는 집에 있을 때 옷차림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브래지어도 안 한 채 거실 소파에서 TV를 본다거나 돌핀 팬츠 같은 짧은 바지를 입고서는 거실에 벌렁 드러누워 있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민망한 처지가 되어버리죠. 처제인이 흑심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저도 남자이다 보니 자연스레 눈이 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혹여나 아내에게 오해라도 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안방으로 혼자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애교도 많고 얼굴도 예쁜 편이고 여자로 보면 괜찮은 상대인 건 맞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제는 좀 해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난감하고요. 슬쩍 아내에게 처제가 언제쯤 독립할까 물어봐도 아내도 그저 답답하기만 한 노릇이죠. 아내도 매일같이 눈치를 주면서 제발 집에서 나가서 독립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그럴 때면 제 뒤로 쪼르르 달려와서는 자기는 형부랑 평생 살 거라면서 제 뒤에 숨어서는 제 팔을 붙잡고는 들러붙는데 아주 고역입니다. 이건 처제의 그런 스킨십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저 곤란할 따름입니다. 아, 사연 초반에 제가 처제에게 음흉한 생각을 품은 파렴치한이 되어서 인생이 나락으로 갈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회사 일로 야근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간혹 광고 마감 기한이 급한 일이 생기면 야근도 하고 이따금씩 밤을 새다시피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그렇게 늦게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출근한 날이었죠. 당연히 저는 처제와 둘이 있게 되었는데요. 처제가 언니도 없으니 둘이서 치킨에 맥주 어떠냐면서 초저녁부터 치킨을 사달라면서 조르더군요. 저도 마침 술 생각이 나던 참이라 치킨을 시켜놓고 가까운 마트에 처제와 맥주를 사러 외출을 했습니다. 둘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성격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제 팔짱을 끼고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는 처제 때문에 저는 무척이나 난처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다른 아주머니가 보시게 된 건데요. 저와 처제가 장을 보는 모습을 목격한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불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경악스런 표정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저는 저희 아파트에서 바람을 피우는 나쁜 놈으로 소문이 퍼져서 아내가 해명하고 다니느라 아주 혼이 났죠. 아무튼 그렇게 맥주랑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서 집에 도착해서 TV를 같이 보면서 맥주를 마시던 중 치킨도 배달이 와서 간만에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 더 많이 술 기운이 올라오기 전에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제에게 뒷정리를 부탁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배가 든든하니 잠이 솔솔 오더군요. 대강 양치만 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저는 골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퇴근을 하고 왔던 모양입니다. 깊게 골아 떨어진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인지 조용히 침대에 와서 눕고 제 팔베개를 하고 제 품에 안겼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꿈나라를 헤매이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천지가 요동치는 듯한 괴성에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안방문에 서서 아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자기 왔냐면서 눈을 비비고 옆을 쳐다보는데 화들짝 놀라서 침대에서 자빠져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는 처제가 상의가 다 말아올려진 채로 누워서 잠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잠결에 정신을 채 차리지도 못한 채로 아내에게 막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덜 깨기도 했고
술 기운이 좀 남아있기도 했고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지라 논리적으로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뺨을 한 대 후려갈기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처제 등짝을 때려서 깨우더군요. 그리고는 오해를 아주 단단히 했는지 화가 잔뜩 난 채로 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저는 아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술이 아주 떡이 되어서는 아내가 등짝을 때리고 일으켜 앉히려고 해도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저와 처제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황당한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등이 새빨개지도록 등짝을 쳐맞던 처제가 잠에서 깨서 언니 왔냐면서 그런데 자기는 왜 안방에서 자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세상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재빨리 아내의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처제를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내가 피곤해서 안방에 먼저 들어와서 잠들었는데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해보라고 처제를 재촉했죠. 그랬더니 처제는 혼자 거실에서 맥주를 몇 캔 더 마셨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피곤해서 자야겠다는 생각에 자기 방에 들어간 걸로 기억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술이 떡이 된 처제가 안방을 자기 방으로 착각하고는 제 옆에 와서 잠이 들었던 거였죠. 하늘에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맞고요. 처제의 상의가 훌렁 위로 올라가 있던 건 처제 잠버릇이 고약해서였을 뿐입니다. CCTV라도 있으면 제 결백함이 증명이 됐겠지만 일반 가정집에 CCTV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답답해하던 찰나 아내도 차츰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아무래도 이 모든 상황은 술이 떡이 됐었던 처제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저에게 뺨을 때렸던 일이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저도 반대 상황이었다면 오해를 했을 거라면서 좋게 좋게 넘어갔죠. 처제도 본인이 술이 과했었던 것 같다면서 제 아내에게 아양을 떨면서 그날의 가슴이 철렁했던 일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출근을 하려고 아내와 외출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제 마트에서 만났던 동네 아주머니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주 저를 무슨 벌레 보듯이 쳐다보시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제 마트에서 봤던 그 아가씨는 제 처제입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오해를 푸신 듯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이렇게 정말 찬란한 해프닝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가 입이 좀 가벼우셨나 봅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러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이야기를 다 하셨는지 저는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는 나쁜 놈으로 소문이 쫙 퍼져 있더군요. 그 소문은 다 해명을 할 수가 없어서 오해를 하도록 그냥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음 날 퇴근하고 와서는 아내가 부산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장모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 일로 부산에서 장모님이 올라오셔서는 처제를 거의 반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셨고요. 저와 아내는 그 뒤로 아주 달콤한 제2의 신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아내는 지금 임신 4개월 차입니다. 아내가 출산하고 혹여나 처제가 조카 보러 놀러 온다고 해도 잠은 집에서 안 재워줄 생각입니다. 그날처럼 날벼락 같은 해프닝을 또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저희 황당했던 처제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저는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조금은 남사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늦은 나이에 춘바람이 났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이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요. 마땅히 이야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사연을 보내봅니다. 창피하기는 한데 그래도 털어놓으면 제가 조금 기분이 후련할 것 같아서요. 저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에요. 제 남편은 저보다 11살이 많은데요. 시댁이 부자이기도 했고 남편도 돈을 잘 버는 편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덕분에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고 살아왔답니다. 아이들은 둘이 있어요. 이제 애들이 대학생, 고등학생이다 보니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만큼 알아서 잘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집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취미 생활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했더니 동네 헬스클럽이라도 가보라고 권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헬스장은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가 스포츠 댄스 동호회를 알게 되었죠.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니 음악에 맞춰서 남녀가 화려하게 춤추는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한 쌍의 커플들이 어찌나 맛깔나게 춤을 추는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신나게 어울려서 춤을 추면 살도 빠지고 운동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춤을 춰본 일이 없어서 망설여졌죠. 그런데 때마침 인터넷 카페 소개글에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신나게 즐기면서 배우다 보면 금방 실력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는 용기 내서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춤 동호회 모임 장소를 보니 집에서 그닥 멀지 않은 상가 건물 5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침 집에 별다른 일도 없고 해서 오후 시간에 가보기로 했죠.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댄스 동호회가 5층 건물을 통으로 다 쓰고 있었는데요. 복도에 있는데도 흥겨운 음악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가슴이 조금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안에서는 커플 몇 쌍이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혼자 잠시 그 모습을 감상하고 있는데 상담실처럼 보이는 곳에서 한 아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오셨냐고 잘 오셨다면서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죠. 제가 나이도 많고 이런 춤을 춰본 적이 없어서 괜찮겠냐고 했더니 저한테 딱 맞는 수업이 있다면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회원들 위주고 시간도 낮 시간이라 저한테 편한 시간이었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등록까지 하고 오게 되었네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는 차마 댄스 동호회에 등록을 했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민망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 학원에 등록했다고만 하고 낮 시간에 운동하러 다닐 거라고 해뒀죠. 남편은 그런 거에는 크게 터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죠. 다음 날부터 낮 시간에 동호회에 가서 춤을 배웠는데요. 처음 며칠간은 기본 동작 위주로 배웠어요. 스텝 밟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움직임 같은 거요. 스윙 댄스도 배우고 바차타도 배우고 살사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죠. 나이를 먹고 몸이 굳어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땀도 조금 나면서 운동도 되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지도해주는 강사쌤이 파트너를 지정해 주시면서 다음 단계를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성훈 씨라는 남자분이랑 파트너가 되었는데요. 성훈 씨는 1년 넘게 동호회 활동을 해서 그랬는지 나름 춤을 잘 추는 것 같았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성훈 씨가 제 허리를 딱 끌어안으면서 춤을 추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스킨십을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죠. 특히 바차타를 출 때는 거의 성훈 씨랑 몸이 짝 달라붙듯이 밀착을 할 때가 꽤 있었는데요. 처음 몇 번은 너무 남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동작도 다 틀리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성훈 씨는 제가 틀릴 때마다 웃는 얼굴로 잘 알려주고 리드해줘서 편하게 웃으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수업 때마다 매번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춤을 췄는데요. 저는 성훈 씨랑 짝이 돼서 춤을 출 때가 제일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호흡이 착착 맞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물론 초보자인 저를 성훈 씨가 많이 배려해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쯤 되었을까요? 성훈 씨하고도 여러 번 춤 호흡을 맞춰서 기본적인 동작들은 저도 제법 그럴듯하게 출 수 있게 되었어요. 반복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초보자 수준을 못 벗어나기는 했지만 저는 댄스 동호회 활동에 푹 빠져가고 있었죠.
그렇게 신나게 춤을 배워가면서 성훈 씨랑 엄청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같이 바차타를 출 때면 저는 성훈 씨에게 한껏 몸을 밀착시키면서 춤을 즐기게 되었죠. 이럴 때 남편 아닌 다른 남자랑 진하게 스킨십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몸을 바짝 밀착시키면서 춤을 추면 그에 맞춰서 성훈 씨의 터치도 과감해지곤 했죠.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면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춤을 추는 거라 그런 거라면서 저는 민망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많이 가까워져서 춤을 안 추는 시간에는 제법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요. 성훈 씨는 얼마 전 이혼을 한 돌싱이더라고요. 서글서글한 인상의 사람은 참 착해 보였는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1살 어린 동생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댄스 파트너이다 보니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밖에서 만나서 가볍게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니 마치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성훈 씨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춤이 가장 재밌냐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건 스윙이 가장 재미있는데 성훈 씨랑 호흡이 착착 맞는 바차타가 더 좋다고 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잘 췄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훈 씨가 저한테 1:1 강습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자기 임대놓은 오피스텔 사무실 한 곳이 지금 공실이라 비어있다면서요. 시간 될 때 거기서 같이 더 연습하자고 권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죠. 사실 동호회에서 수업이 끝나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춤바람이 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날 수업을 마치고 성훈 씨 오피스텔로 같이 가기로 했죠. 신나게 춤 연습을 할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들떴어요. 성훈 씨랑 호흡을 맞춰서 춤을 출 생각을 하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도착해서 오피스텔에 들어가니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하니 좋더라고요. 성훈 씨가 1층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사왔고 우리는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술 기운이 약간 올라오는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도 더없이 예뻤고요. 그렇게 맥주를 다 비우고는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서 학원에서 못다한 춤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몸을 비비며 춤을 추는 게 신이 났어요. 성훈 씨의 터치도 더 과감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리드를 따라서 춤추고 있었죠. 술 기운이 올라와서였을까요? 성훈 씨의 과감한 터치에 몸이 반응하는 기분이었어요. 성훈 씨는 대놓고 저를 어루만지면서 춤을 추는데 안달이 나는 것처럼 애가 타왔죠. 그렇게 달아오르면서 춤을 추다가 성훈 씨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무의식 중에 성훈 씨의 입술을 덮치고 말았죠. 정말 뭐에 홀린 듯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성훈 씨도 뺏지 않았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오피스텔에서 둘이 사랑을 나누면서 그날의 춤을 마무리했죠. 춤을 잘 추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성훈 씨랑 더 각별해진 것 같았죠. 춤출 때 더 호흡도 척척 맞았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춤에 소질이 있었나 봐요. 주변에서 다른 회원들도 잘 춘다면서 저를 많이 칭찬해 주더라고요. 사랑의 힘이었으려나요? 그렇게 우리는 학원에서도 같이 춤을 추고 무언가 아쉬운 날은 성훈 씨의 오피스텔로 이동해서 못다한 춤을 더 추기도 했죠. 덤으로 진하게 사랑도 나누고요. 가끔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보니 저는 과부처럼 지낸 지도 수년째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해주는 걸 다른 남자에게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애써 미안한 마음은 억누르곤 했죠. 그렇게 몇 달을 성훈 씨와 호흡을 맞추면서 저의 춤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제 삶도 즐거워졌고요. 그러다가 성훈 씨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죠. 그 사람과 자주 못 만나는 건 아쉬웠지만 저도 수준급 춤 실력을 갖게 되면서 다른 동호회를 통해서 더 좋은 댄스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춤을 어느 정도 추니 저와 호흡을 맞춰보려는 남자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은 주기적으로 만나서 호흡을 맞추는 춤 파트너가 3명이에요. 그날그날 제 기분 따라 골라서 만나고 있답니다. 머릿속으로는 조금 자제하자는 생각을 하면서도 남자들과 어우러져 춤을 출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어요. 격하게 춤을 춘 이후에 가끔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저 춤바람이 아주 심하게 난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취미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외로운 여성분들 댄스 동호회 한번 나가보시는 거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